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2월 2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어제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,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윤 총장이 단지 직무에 복귀하는 차원을 넘어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. 이 문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제 조미연 부장판사 일단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은데요. 아마 여러 가지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. 심리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결정, 이건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더구만요. 가처분이니까. 그렇죠. 판결은 이제 본안 그렇죠. 사건 때 소송이 걸린 게 아니고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. 어쨌든 우리나라 사법사상에 남을 그런 판결을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그렇게 튼튼히 했다는 점 외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과 그러니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 점, 그 점이 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이 법이 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어저께 확실히 국민들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. 알았습니다.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 상권이 분립된 이유도 알게 됐고요. 이를테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이 있을 때나 혹은 행정부 내에서도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행정기관의 갈등이 있었을 때 이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통 법대로 하자 이런 말 하잖아요. 법대로 하자.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깨닫게 됐거든요. 법대로 하자라는 그 의미는 즉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그런 갈등을 해결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의 내려주는 그런 권력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행정부만 있어도 안 되고 입법부만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사법부의 기능이 바로 민주주의를 버티는 어떤 버팀목이 되는구나. 이런 어떤 진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봤습니다. 이게 누가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. 실제로 그 결정문을 쭉 읽어보면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줬죠. 왜? 1년 동안 그렇게 시끄럽고 갈등을 빚어졌는데 행정부도 이걸 해결 못했고 입법부도 해결 못했거든요.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. 모른 체 하고 뒤에 숨어 있었죠. 그렇죠. 그리고 입법부, 국회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잖아요. 행정부도 입법부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사법부가 아주 명쾌하게 이건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죠.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을 몰각한 행위라고 추미애 장관의 그 직무정지 조치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무슨 수사지휘권이라든가 감찰권, 징계권 이런 것까지도 정당성을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다가 지금 추미애는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두 기관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. 그런 것처럼 상호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다. 그렇죠. 그걸 지금 분명히 해준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조미연 판사가 헌법을 제대로 해석해 준 거죠. 헌법에 나와 있는. 헌법에 나와 있어요. 그렇죠. 헌법에 나와 있는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지금 그 민주당이나 혹은 그쪽 좌파 진영의 패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거든요. 경찰청장 봐라. 이 행정부 장관 밑에 있는 거 아니냐. 국세청장 뭐 다 밑에 있는 거 아니냐. 외청의 기관장이 왜 그 위에 상급 기관한테 그렇게 까부냐.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폈는데 헌법에 보면 총장으로 이름이 아예 명칭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이 더불어 시민당인가요? 저 김용민이 있는 열린우리당. 죄송합니다. 그건 김용민이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더불어 시민당이 따로 있어요. 최강욱이가 있는데. 최강욱이가 있는데.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열린우리당이
지금 주장하는 게 검찰청장으로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, 헌법을 바꿔오더라. 헌법을 그럼요. 개정해야 예, 되더라고요. 헌법. 그런데 자. 지금 어저께 조미연 판사가 아주 명쾌하게, 그러니까 결정문에 이런 맹종 이런 말 들어가는 예. 거 처음 들었어요. 그러니까 맹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맹종하면 안 된다. 예.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제로 쭉 보면 총장에게 그런 어떤 그 권한을, 아예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, 그것을 그 밑에 법령으로 서로 사실은 견제하게 만들어줬거든요. 그렇죠. 견제와 예, 균형을 예.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. 인사권과 예산권을 법무장관에 주면서도 사실은 이 총장의 어떤 협조 내지는 이런 것들에 서로 얽혀갖고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헌법 정신이 돼 있는데, 지금 1년 동안 추미애 장관은 내 미치니까 눈 깔아. 내 밑에야, 부하야, 내 말을 어긋나게 하면 난 계속 너한테 지휘권을 할 거야 하는 식으로 지금 윽박질렀거든요. 그 1년 동안의 이 상황들을 어저께 조미연 판사가 아예 명쾌하게 딱 정리를 딱 해준 거죠. 그러니까 장관의 총장 지위는 최소 하나의 근데 인사 예산권이라든가 일반적인 지휘권은 장관한테 있지만 수사권이라든가 공소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장관이 지 멋대로 남발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수사 지휘를 직접 해버리잖아요. 그렇죠. 총장을 통해서 그것도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지시하고 뭐 감찰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.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딱 규정을 해준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게 정치적 중립성이에요. 그러니까 판사가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왜 헌법에서 보장하느냐? 그것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. 근데 이것을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할 사항을 엄중하게 해서 보호해줘야지, 임기를. 이렇게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야말로 법률이 왜 존재하고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명쾌하게 해석해준 그런 결정문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. 아무튼 김명수 사법부가 친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사법부 내에 정말 양식 있는 판사들이 지금도 우글우글하다. 이런 것을 확인해 준 결정이 아닌가 하고, 이 결정으로 추미애는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그렇죠. 상처를 입은 거 아닌가. 이제 칼춤도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? 그동안 너무 광란의 칼춤을 주었는데 멈출까요? 우선 추미애는 어떻게 될까요? 아니, 그러니까요.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. 추미애는 역시 추미애였다. 뭐냐면 추미애가 뭔가 하면 할수록 자승자박이었잖아요. 예. 드루킹도 김경수를 잡았고 뭐 이런 모든 게 다 칼이 돌았는데, 이번에는 레임덕을 완전히, 그 판도라의 상자였잖아요. 판도라 상자를 확 열어버려갖고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레임덕이었거든요.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봤기 때문에. 근데 노무현 정부가 무너지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사와의 대화부터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건의가 일단 전 국민이 사실 생방송 말렸거든요.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거 생방송 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생방송 하자 라고 강행을 했는데,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권위가 무너졌거든요. 권위가 무너지고, 그 다음에 이 집권 여당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, 열린우리당이 배반하잖아요. 그러면서 집권 4년 차에 거의 뭐 두 자릿수가 아니라 뭐 폭락을 했죠. 이게.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온갖 정말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, 추미애 장관의 어저께 하루 동안 감찰위원회와 그 다음에 이 행정법원의 연이은 어떤 결정이 아주 결정타.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지켜만 봤다, 이 상황을. 그거를 법원이 정리해줬다. 이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뭔가 비난의 화살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거죠. 즉 레임덕은 나중에 역사의 사가가 이렇게 기록할 때 추미애가 이 정부를 망가뜨렸다라고 아마 기록을 할 겁니다. 뭐 추미애가 망가뜨렸지만 그 기획을 문재인이가 한 건데, 어쨌든 레임덕의 두건 이제 무너진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징계위를 강행하겠다, 그런 상황 아닙니까? 지금
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기영 차관도 물러났는데 오늘 중에 뭐 법무차관을 임명한다는데 임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은 징계위가 열린다 한들 과연 징계위가 4일날이죠.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네요. 추미애 뜻대로 될까요? 지금 징계위원들은 나와 있습니까? 아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. 징계를 지금 연기해달라고 지금 검찰총장 측 변호인이 요구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뭐냐면 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예.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.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또 통보가 돼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위원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언론도 모르고, 자, 언론 모르는 게 두 번째고, 당사자 있잖아, 당사자. 네. 소명을 해야 될 당사자가 위원들을 알아야만 합니다. 그리고 위원들 중에, 이게 관련이 있으면, 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거든요.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거든요. 예. 근데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왜? 누가 나오는지 모르니까. 예. 이것도 지금 추미애가 저지르는 온갖 탈법, 불법과 관련된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불법적인 행정절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. 왜? 그러니까요. 이 소명의 어떤 그런 그 통보, 범위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. 뭐뭐가 잘못됐다고 미리 얘기해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소명을 받고, 그 다음 징계가 열려야 되고, 마지막으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징계위원들이 누구누구냐를 가르쳐 줘야 되고. 근데 이 현재까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오늘 중이라도 차관을 임명을 해야 본인은 징계위원장이지만 네. 본인이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? 네네. 그렇죠.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징계위를 해야 하는데 네. 고기영 차관은 이제 물러나버렸단 말이에요. 네. 이거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. 그렇죠. 그러면 누가 되나요? 또 징계위원은 일각에서는 검사 2명 있잖아요. 그게 또 중요한 그렇죠. 추가입니까? 그래서 그렇죠. 이문정, 박은정, 진해원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 거 아니냐? 너무 심하죠. 아니 다른 검사들은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. 그렇죠. 99.9%가 반대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저는 이건 전 개인 의견이지만 이 나중에 이게 사실은 또 다시 문제가 생길 때 징계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. 자, 이게 청구를 한 사람이 지금 저 장관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게 뭐가 상충되냐면 이 위원들을 장관이 다 임명하게 돼 있어요. 뭐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. 검사 2명을 지명하는 것도 장관이 해야 되고 또 학식 있는 자, 그다음에 변호사, 그다음에 교수 이 사람들도 다 위촉을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. 물론 뭐 추천을 받겠지만 그러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모든 위원들을 다 결정하게 만드는 것. 이건 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. 그건 나중 문제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관이 없으면 못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. 당연직이라 차관은. 예.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다고 해서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이 안 했습니까? 임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자기 임명권자의 뜻만 따르는 건 아닙니다. 다 그렇죠. 양식이 있고 또 역사가 심판하는 일입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너희들 와서 내 사람이니까 와서 징계위에서 해임 땅땅 쳐 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론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다는 파국이다. 예. 그러니까 맞습니다, 교수님. 이게 지금 징계위원회를 연 게 외통수가 돼버렸어요. 네, 외통수. 왜 외통수냐면 사실 지금 정세균 총리가 뭐 먼저 사실 제안했다라는 일부 보도에 동반 퇴진론 이게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꼼수지요. 그 물귀신 작전이라는 건 천하가 아는데 거기에 그렇죠. 누가 넘어갈 사람이 있습니까? 그건 이제 완전히 무산돼버린 거예요. 물 건너가버렸어요. 일단 법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,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라는 이런 말을 언급하기 전에 하면 모를까. 지금은 징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자진 사퇴가 안 되거든요. 징계를 받아야만 합니다. 징계위가
그렇죠. 진행이 되면. 그러니까 왜 사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. 왜 그 저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죠? 그 성적인 어떤 폭행 같은 걸 저지르고 네, 사표 쓰겠습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사표가 왜 안 되냐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. 사표를 던지면 연금이 나오거든요.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데 사표를 맞아요. 못 던지고 징계를 다 받은 다음에 그 징계에 따라서 파면 조치가 해임 조치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의원 면직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반 사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끝까지 징계위원회를 취소하기 전에는 지금 이 윤석열 총장도 사표가 불가능하다. 전 사태가 이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 차관 임명을 좀 미룬다든가 해임 결정을 징계에서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이제 속도 조절의 한 방법인데 그렇게 될 경우 갈등의 장기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지금 추미애라든가 문재인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는 선택지가 없어요. 외통수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? 지금 여권 핵심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징계위는 그대로 한다.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. 너무 많이 왔어요. 그러니까 지금 선에서 물러났다가는 이 정권이 레임 덕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몰락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그런 위기의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과연 문재인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? 이게 그러니까,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? 레임 덕이 이 현상을 다시 이제 정의하면 0이 안 서는 거거든요. 0.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.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지금 이미 레임덕은 완전히 이 본물처럼 시작이 됐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죠. 만약에 되돌리기 시작하면 징계위 취소시키고 뭐 법무부 장관을 뭐 이렇게 해임하고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봐 진작하지 왜 1년 동안 이렇게 했어? 갈등은 어떻게 왜 방치했어? 뭐 이런 어떤 비난을 그대로 받으면서 완전히 지지율이 폭락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. 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. 뭐 아침에 보니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빼줬으면 좋겠다. 대신 추미애를 경질해야 한다. 그것만이 해법이다. 이렇게 뭐 내놨던데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그대로 가서 벼랑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벼랑 끝에서 되돌리는 거 위화도 해군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그게 결단이죠.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결단,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건 잘못했다. 그렇죠.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그렇죠. 잘못 판단한 것 같다. 그렇죠. 그렇죠. 그걸 안 하고 추미애한테 다 떠넘기면서 나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갖고 내가 둘 다 쫓아내버려야겠다. 뭐 이러면은 누가 문재인을 지지하겠습니까? 그렇죠. 아니 사실 이런 상황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뭐 이익보다 공동체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. 그러니까 그 노영민이 같은 사람의 인식이 그대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된 거고 대통령하고 또 뜻이 맞으니까 비서실장하고 노영민이 살인자라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어? 예. 그 그렇죠. 광화문에 나온 그런 사람들을 살인자라는 그런 인식이 바로 보좌를 하는 사람 속에서 그렇게 또 입력이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집단 이기주의, 과거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. 이 청와대라는 건 온갖 정보가 다 겹집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지금 감찰위원회와 그 다음에 행정법원의 그런 그러니까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이라면 최소한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정보를 조합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보고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민정수석실에서. 그렇다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집단이기주의 운운하는 말은 일단 빼고 거리를 뒀어야 됐는데 하루 전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이 청와대의 기능이 지금 마비돼 있다. 마비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귀를 꽉 막고 있는 거예요.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
우리 지금 TV에서도 여사관 변호사도 지난주에도 행정법원에서 분명히 이건 인용된다. 인용 결정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만 해도 추미애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결국은 몰라 그 길로 갈 것이다. 그렇게 여러 차례 경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걸 다 귓등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. 누가 뭐 그렇게 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렇죠. 교수님도 고언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, 사실은. 그럼요. 뭐 누구 미워서 그러겠습니까? 그럼- 무슨 녹화 심정이 있겠어요. 그렇죠.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몰락이라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징계를 강행하고 윤석열 해임을 그대로 강행할지 그렇게 될 경우 어떤 파장이 올지는 불문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단 돼버린 거죠.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.